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으로 10배 수익을 낸 사람이 그 돈을 전부 잃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6개월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약 70%가 수익을 낸 이후 2년 안에 원금 손실을 경험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손실 규모가 처음 벌었던 금액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잃는 게 아닙니다. 번 것보다 더 크게 잃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후반부에 있습니다. 김 차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장이 왔을 때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받은 3천만 원을 반도체 주식에 넣었습니다. 1년 후 그 돈은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주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형도, 친구도, 회사 동기도 물어봤습니다. 김 차장은 뭔가 자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주식을 보는 눈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22년 그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레버리지 ETF도 샀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 그의 계좌에는 1,4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담보로 묶여 있었고 이자는 매달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1720년 영국 아이작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미적분학을 완성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 뉴턴이 남의 회사 주식으로 처음 7,00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는 일찍 팔았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벌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턴은 다시 들어가십니다. 이번엔 더 크게. 결과는 2만 파운드 손실이었습니다.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세계 최고의 지성도 이 함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핵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 답은 우리의 뇌 안에 있습니다. 세 가지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귀인 편향입니다. 우리 뇌는 수익이 나면 내 실력 덕분이라고 해석하고 손실이 나면 시장 탓, 운 탓을 합니다. 이건 의식적인 왜곡이 아닙니다. 전두엽이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방어 기제입니다. 요리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음식이 맛있으면 내 레시피가 훌륭한 거고 음식이 짜면 재료가 나쁜 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레시피는 검증되지 않았는데 이미 자신감이 쌓입니다. 주식 초반에 수익이 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이 일이 일어납니다. 실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맞아떨어진 건데 뇌는 그걸 자기 능력으로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도파민 피드백 루프입니다. 우리 뇌의 보상 회로는 불확실한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슬롯머신이 카지노에서 가장 중독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주식의 일일 등락은 뇌 입장에서 완벽한 슬롯머신입니다. 매일 결과가 달라지고 때로는 크게 오르고 때로는 내립니다. 수익을 경험한 뇌는 그 자극을 다시 찾으려 합니다. 점점 더 큰 포지션을 점점 더 자주 거래를 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화학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손실 회피 편향의 역설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2만 원을 잃는 고통을 2만 원을 버는 기쁨에 약 2.5배로 느낍니다. 이게 수익을 낸 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김 차장처럼 1억을 번 사람은 이미 1억을 기준점으로 설정합니다. 계좌가 8천만 원이 되면 뇌는 2천만 원을 잃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 더 공격적인 베팅을 합니다. 손실을 만회하려는 충동이 이성적 판단을 압도합니다. 결국 손실이 더 커지고 그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 또 더 큰 베팅을 합니다. 이 사이클이 깡통의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이 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진짜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입니다. 수익이 쌓이면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씁니다. 대출을 받거나 레버리지 상품을 삽니다. 이건 도박에서 이기고 있을 때 판돈을 올리는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증폭시키지 않습니다. 변동성을 증폭시킵니다. 유배 레버리지 ETF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기초지수가 10% 오르면 20% 오릅니다. 그런데 10% 내리면 20%가 빠집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20% 손실을 회복하려면 25%가 올라야 합니다. 초하기, 비대칭입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훨씬 큰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출 이자까지 붙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수확은 투자자에게 불리해집니다. 2022년 금리 인상기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021년 말 약 25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2022년 하락장에서 반대 매매를 당했습니다. 본인이 팔기도 전에 증권사가 강제로 팝니다. 손실이 확정되고 대출이자는 남습니다. 이게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이유입니다. 삶 전체를 흔드는 충격이 됩니다. 나심탈레브는 이걸 파산 위험, 즉 룸 오브 루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게임에서 퇴장당하면 다음 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게임에 남아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그 퇴장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가들의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워런 버핏의 제1원칙입니다.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잊지 마라. 이게 진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의 실질적 의미는 이겁니다.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손실 최소화를 먼저 설계하라는 겁니다. 버핏은 포지션을 잡기 전에 항상 이 질문을 먼저 합니다. 이게 털렸을 때 나는 얼마를 잃는가? 이걸 먼저 계산합니다. 수익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투자 결정 과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벌 수 있나를 먼저 봤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잃을 수 있나를 먼저 봤습니까? 두 번째 원칙은 찰리 먼거의 역발상 사고입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묻지 말고 실패하는 방법을 먼저 파악하라. 그리고 그것을 피하라. 이걸 투자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투자를 망칠 수 있는지를 먼저 시나리오로 쓰는 겁니다. 주가가 30% 내리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걸 미리 써두고 그 상황에서 해야 할 행동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감정이 개입되기 전에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운전하다 급정거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브레이크 위치를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조지 소로스의 생존 우선입니다. 소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살아남아라. 그 다음에 돈을 벌어라. 이걸 시스템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투자 원금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총 투자금의 2% 이상은 한 종목에서 잃지 않는다는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수익이 나면 일정 비율을 반드시 현금화한다는 규칙도 만듭니다. 이건 수익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게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봉인은 시간과 생존의 사물입니다. 오래 버틴 사람이 이깁니다. 화려하게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익은 실력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남는 것이 실력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번 돈을 다시 잃는 과정은 나쁜 운이 아닙니다. 뇌가 설계된 방식 그대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자기 귀인 편향이 자신감을 부풀리고 도파민 루프가 더 큰 베팅을 유도하고 손실 회피의 역설이 더 공격적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의지력으로 이기려 하면 뇌를 상대로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은 대부분 집니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합니다.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 끼어들기 전에 이미 정해진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버핏도, 먼거도, 소로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을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화려한 수익 인증이 아니라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전문가들의 예측이 대부분 틀리는지, 그리고 그 예측을 어떻게 걸러내야 하는지를 다루겠습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